안녕하십니까, 오수민입니다. 네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 뜸했던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책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그동안 제가 왜 유튜브 2탄에서 3탄까지 오래 걸렸는지 그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.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. 신간 섬들의 출판사에서 나온 제목 힘이 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. 이 작품 때문인데요. 독서 모임 전문가 10명이 모여서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, 가장 아끼는 책 한 권을 골라서 그림책 에세이를 썼습니다. 네, 이 작업을 1년 반 동안 하는데 마지막까지 막 힘을 모아서 하는 일하고, 제가 다른 일에 좀 신경을 쓰지 못해서 마음은 여러분을 뵙고 싶었지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. 저는 지난 2탄에 소개했던 나는 소심해요. 이 책을 가지고 소심함이라는 힘, 소심함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림책 에세이를 썼고, 각 작가들이 저마다 아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그림책을 썼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요. 이 힘이 되는 그림책입니다는 중심책이 10권이 있고,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작가마다 6권을 소개했는데요. 그 6권 중에서 이까짓 거라는 책이 들어있습니다. 이 책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네, 숭례문학당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또 책을 집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. 제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?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고 절망할 때 이까짓 거, 이 책을 펼쳐두면 용기가 막 샘솟아 올라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바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박현주 작가님의 책인데 제 은인과 같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,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. 저한테 감사 인사도 많이 합니다. 좋은 책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. 그래서 이 자리도 들고 나왔고, 가장 아끼는 책 넘버 3에 들어갑니다. 네, 이 책과 또 나는 소심해요, 또 오리건의 글쓰기 여행에서 첫 번째로 했던 오리건의 여행,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 책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제가 나는 소심해요로 그림책 에세이를 썼지만 이 책을 가지고 그림책 에세이를 쓸 생각이 또 있습니다. 이 힘이 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책이 만일 올해 3세도 넘어간다,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면서, 그러면은 이거는 전 세계 작품이 들어있는데 다음 편으로는 한국판으로 한번 해보시겠다, 출판사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신다 했기 때문에,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책을 그림책 에세이 쓸 거예요. 여러분과 함께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림책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거예요. 그림책 에세이를 누가 쓸까? 어휴, 나는 못 쓰는데. 그럴 거 아닙니다. 이까짓 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? 굉장히 쉬워요. 이제 처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책은 표지부터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떻게 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그 만남의 장면을 먼저 쓰고, 두 번째, 표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. 저는 이 표지를 봤을 때 눈부신 노란 빛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 표지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란 말이에요.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선의 변화가 있는지, 또 색깔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, 또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, 주인공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살펴봅니다. 그런 부분 여러분 관찰한 거를 그 세 번째 파트에 써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내 눈길을 정말로 사로잡고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을 갖고 에피소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에요. 여기 주인공, 분홍색 티를 입은 주인공인데 이름은 없는, 누구나 될 수 있는 어떤 아이예요. 용기가 없는 소심한 아이일 수도 있죠. 근데 그 아이가 비가 막 내리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모두 우산이 있는데 자기만 우산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우산 없니? 어떤 어른이 물어보니까 아니요, 저 있어요. 엄마 올 거예요.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너무 부럽지만 어쩔까 모르는 거예요. 비는 쏟아지는데 밖으로 나갈 용기는 없고 누가 찾아올 사람은 없고,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. 어떤 일이냐면 작년에 같은 반에 있는 준호가 나타나서 넌 안 가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, 빗속에. 그래서 얘가 가방을 머리에 얹고 이제 뛰어가자고 이제 권유를 해보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설이다가 같이 막 뛰어갑니다. 이렇게 재밌게 막 뛰어간단 말이죠. 막 뛰어가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작은 용기가 이때 한번 시작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림체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보면은 색깔이 좀 어둡단 말이에요.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는 회색이나 뭐 검은색 이런 색이 많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여기 보면 표지처럼 환한 노란색이 펼쳐지잖아요. 이 준호라는 아이의 권유를 받아서 이 주인공 소녀가 같이 뛰어다니면서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색깔이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부터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앞에 작은 힌트가 있어요. 그거는 비밀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걸 색깔을 볼 수 있다. 그러면은 이 장면을 한번 인상 깊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또 고른 장면 생각하면 재밌게 뛰어갔는데 준호는 자기 목적지에 다 왔어요. 그러니까 얘가 나는 다 왔다, 잘 가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주인공 소녀는 어찌할까 모르는 거예요. 계속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혼자 남겨졌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 소녀가 한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얘가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회색에서 아주 밝은 색이 아닌데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좀 더 밝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까짓 거, 이번엔 정말이다, 이렇게 뛰어간단 말이죠.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해볼래 라는 권유 때문에 시작되었고,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제 그러면 인생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제가 아까 신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책 갖고 또 예를 들자면 이 책도 우연히 시작됐어요. 이제 첫 번째 프레드리로 쓴 김민영 선생님이 이 책을 이끌어 주셨는데, 어느 날 우리 한번 그림책으로 에세이만 써볼까요?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겠다고 다 손을 들면서 같이 따라 나섰어요. 그래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쓰고 열심히 고치면서 이렇게 작품이 태어났단 말이죠.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한 손을 두고 그 한 명이 손을 들고 또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런데 또 따라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끝까지 다 오게 됐다. 이 소녀가 이렇게 뛰어갔는데 그 뒤에 가니까 또 다른 아이도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한 명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다음에 계속 벌어진 일이 생긴다.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두렵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작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받아들고 내가 한번 용기를 시작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책 에세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, 내 눈길을 누가 사로잡았는지 또 표지도 설명해보고 나한테 인상 깊은 장면 한번 설명 한번 써보고 관찰해서 어떤 장면인지 색깔을 써도 되고 또 선을 써도 돼요. 색깔을 한다면은 아까처럼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빗줄기도 또 선을 볼 수 있어요. 막 뒤에서 내리고 또 위에서 내리고 쏟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뒤에 가서는 앞에서 막 비가 오더라도 마주에서 막 달려갈 수 있잖아요. 이런 선의 변화를 갖고 시련을 내가 어떻게 맞서가는지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인상 깊은 장면을 연결해서 나한테 있었던 일을 그 에피소드를 집어보면서 나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림책 에세이라는 거는 그림책을 내가 아끼는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어느 장면을 가지고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, 또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좋은데요. 제가 정한 거는 어떤 성장과 또 사랑과 또 변화 이런 부분을 골랐어요. 나는 소심이여가 이게 중심이 되는 책이었고 이 신간에서요 총 6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에 용기를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. 나는 소심이여도 소심한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썼던 책인 거고, 또 이 책도 역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단점으로 여겼던 것들을 장점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이라서 또 변화에 관한 겁니다. 또 어떡하지?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소심한 아이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안에 수많은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. 용기가 없어서.
그런데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다 귀담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또 오리건의 여행에서도 자기만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.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또 사람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책입니다. 착한 달걀도 착한 것 때문에 어쩌면 좋을까. 맨날 표현하지 못한 이 달걀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깨어나갈지 궁금하겠죠. 또 배움에 관한 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림책은 사실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. 배운다는 게 뭘까? 그림책을 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? 배움의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,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, 또 성장하는 것,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, 또 나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일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그림책과 함께 자기 삶을 글쓰기로 옮겨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저는 제가 선택한 책을 또 소개했지만 이 신간 안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이 책, 제가 소개한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끌지 않을 수 있어요. 여기 나온 수많은 책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림책이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